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만 친구를 평가한 듯 합니다. 인생 마지막 자락을 공감할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은 인생 끝자락을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해줍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적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엄청 많은 분이. 왜냐하면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좀 을이나 뭐 정 같은 거 그렇게 맹신하지 않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이런 썰을 풀다 보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 썰을 풀면 보통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저한테 태클 거는 분들이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간간히 태클을 걸어요. 이것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썰을 풀 때 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제가 봐도 좀 냉정해요. 뭐냐면 제가 너무 칼 같아요. 얄짤 없어. 뭐 그게 제 매력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대면하고 해보니까 너무 사람 믿고 따르는 건 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전 내 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한 사람도 내 편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 만나지 말고 뭐 사람 안 좋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믿음이나 이제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뭐 돈 줬다고 못 받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배신이나 아니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잘 만나서 누구 덕에 내가 좀 인생이 잘 풀렸다, 도움됐다,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잘못 엮여가지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아니면 이제 상처받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이게. 그런 거 이제 왜 그랬을까 하면 잘 생각해보면 보통 보면 이제 사람 너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었으니까 보통 그런 것 때문에 대인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인간관계에서는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의심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을 볼 때 가장 좀 이렇게 배신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하는 케이스를 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사람 볼 때, 친구를 볼 때 앞가림을 따지잖아. 앞가림이 뭐예요? 기본적인 밥그릇이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요즘에 앞가림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적어도 앞가림 하는 사람은 나한테 배신을 한다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나한테 피해를 주고 뭔가 의존을 하고 나한테 뭔가 데미지를 주는 사람은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앞가림 못하는 사람은 빚이 많다거나 아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행실에 문제가 많다거나 금전관계가 안 좋다거나 보통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물론 사람이라는 게 절대 100은 아니에요. 아닌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었어.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정과 감정에 의해서 뭔가 끌려지는 모습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좀 보는 경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사람한테 뭔가 뭐 정으로 이렇게 베풀고 아니면 이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거를 정말 우선시 합니다. 내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아니면 뭐 좀 어릴 때 돈 받고 저는 그런 것보다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거.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를 아니 곱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런 이제, 교우관계나 이런 정을 중요시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이분 나이가 있는 분이야.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나이 먹어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런 말 하잖아. 나이 먹어서 뭐 진정한 친구 한두 명 있어도 삶이 좋다. 근데 꼭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난 그게 중요해. 나이 먹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 서로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 간극을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친구 관계 유지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없는 쪽이 있는 쪽한테 계속 얻어먹고 의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이 먹고 좋은 친구 한두 명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나이 먹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친구가 있으면 좋죠. 설령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친구들이 뭐 없다 하더라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내가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자산 갖추고 뭐 먹고 살아가는 지장이 없다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 들어왔는데 이번 영상은 좀 거북하네요. 돈 건강 중요하지만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해요. 전 30대 남자고 꼰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제가 페폭 한마디 하죠. 님은 꼰대입니다. 난 솔직히 이런 말 제일 싫어. 나는 꼰대가 아닌데. 꼰대가 아닌데 얘기하는 사람 중에 꼰대 아닌 사람 본 적 있어요? 꼰대 맞잖아. 꼰대라는 게 인정하세요. 저보다 더 꼰대인 것 같아. 꼰대 맞아요. 이걸 누가 꼰대가 아니라고 볼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꼰대야.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저도 꼰대 맞는데 저보다 더한 꼰대인 것 같아요. 예. 돈 건강 중요하지만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중요하다. 근데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면 돈 건강을 지켜야 돼.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몸 상태가 안 좋잖아. 떠납니다. 기본적으로 떠나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이 아픈데 뭐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돈 없으면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애인도 떠나고 다 떠나요. 나 이거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다 남아있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앞가림 못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심할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사는 게 고통이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맨날 누워있어. 밖에 못 나가. 그럼 언제까지 친구들이 날 찾아올 것 같습니까? 뭐 한 번은 문명 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끝이겠죠, 이게. 그래서 돈과 건강이 완전히 지켜진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있어야 돼. 저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제 거북해 하는 분들은 보통은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은 또 한번 패폭을 또 세게 해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감성에 빠진 분들 보면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네. 아픈데 딱 찔리는 거예요. 뭐냐면 약간 좀 긁힌다고 해야 되나 요즘 표현으로. 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좀 사회적으로 뭔가 좀 영향력이 있다거나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좀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중간한 분들 있죠. 어중간한 분들. 보통 제가 패폭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어중간하거나 뭔가 이제 좀 부족한 분들. 그런 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제가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충족된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크게 내성이 없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 제가 살아보니까 썰 풀어보니까 뭔가 감정적인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썰이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제 썰 푸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야. 예. 썰 영상 많이 올려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대체로 뭔가 좀 감정적이고 뭔가 있잖아요. 뭔가 영상을 거북해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뭔가 좀 인생에서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크게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크게 없는 분들이 좀 감성적인 성향이 강해.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은 꼰대가 맞습니다. 상꼰대입니다. 꼰대 맞아요. 자, 잘 들으세요. 삶을 알 수 있는 친구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삶을 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려면, 나이 먹어서 유지하려면 돈 건강을 지켜야 돼.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저 친구가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 그거 안 겪어봤어. 내가 몸이 아프고 가진 것도 없으면 주변 사람이 떠나는 걸 안 겪어봤어요. 안 겪어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직접 겪어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뭐 나이 먹고 내가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상에 있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봐요. 친구도 누구도 안 찾아옵니다. 뭐 찾아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 번 찾아오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이 남아있으려면 돈, 공간의 기본 게이스로 빨려야 돼. 깔려야 된다니까요. 명심하시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